그렇지만 우리는 철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혼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태자는 발태자, 고는 주목권자죠? 도는 댓글도자인데 여러분 지금 태권도에 도가 있습니까? 태권도인들은 맨날 싸우고 맨날 자리다툼하고 맨날 데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돈 좀 챙길까? 이런 못된 관행들이 언젠가 됐습니다. 태권도 지도자들한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내가 10년, 20년, 100년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권도는 고미한 인격을 도야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게 태권도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간의 성격과 성질과 성품을 순화하는 게 인격입니다. 그 인성교육인데 내가 인성이 돼 있어야지 자녀들한테, 제자들한테 인성교육을 하는 건데 여러분, 태권도 지도자들의 형태를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내려온 것도 여러분들 다 지도자들이니까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세계 태권도에 가야 될 그 지표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태권도 국기원 원장 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국기원 원장은 IOC 위원장 같은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로마의 교황 같은 권위를 가는 그런 분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권도 원장을 이상한 사람 뽑아놓으면 태권도 끝나는 겁니다. 태권도 명운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저도 안 해요. 저도 태권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에요. 태권도 퇴출되는 겁니다. 국기원 원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기원 원장이 제일 중요하고 태권도 5개 단체 중에서 일본이 국기원 원장입니다. 국기원은 세계의 본부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국기원 원장이 국기원 다음에 국기원에서 사람을 세계연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연맹이 절대 위가 아닙니다. 국기원이 일본입니다. 우리 태권도 조직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연맹, 세 번째 대한태권도협회, 네 번째는 태권도 진흥재단인데 이건 국가기관이에요. 우리를 서포트하고 어드바이스하는 기관이에요. 다섯 번째는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태권도는요, 우리가 도를 닦는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좀 우습게 봐. 장애인 태권도협회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국기원 원장이나 세계연맹 총재나 대한태권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 태권도 협회장하고 같이 모임한다 하면 안 온대. 속이 이만큼 좁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수장을 합니까? 장애인을 제일 우대를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들. 장애인이 태권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5대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면 안 온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그 수상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국가기관에서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기하고 레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국기원 개혁, 정관 개정을 통해서 국기원 원장이 우리 1억 5천만 명의 태권도인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인품 있는 사람이,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원장을 딱 뽑으면 그분이 김은용 총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신격화시켜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태권도의 대통령으로 잘 받들어서 그분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권도가 제2 도약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태권도가 1950년대를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태권도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미국의 손덕성 씨 그때 갔었어요. 미국으로. 조시학 씨, 그 이후에 이중국 이런 분들이 가서 미국을 개척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도복 하나 가지고 가서 개척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중국 사범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에 타계셨는데 작년 1월 달에 제가 미국 가서 뵀는데 그분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두 사람 배출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체육 고문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또 이행우 사범은 클린턴 대통령을 제자 삼아서 대통령을 제자 삼은 그런 국회의원 350명을 가르쳤던 준리. 미국에 지금 국회의사당에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미국의 국회 태권도장을 만든 그런 훌륭한 업적을 만든 사범들. 그분들이요. 권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혼자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1억 5천만 명의 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국회의원 원장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자꾸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원장 하려고 까불면 골로 보내야 돼요. 자기 까미 해야지, 까미. 아무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침묵하면 안 됩니다. 같이 동참해줘야 돼요. 동참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국회의원 원장을 이번에 잘 뽑아서 국회의원 정상화되면 태권도장 잘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간선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국회의원 원장 더 오래 하려고, 대한태권도 협회장 더 오래 하려고, 17개 시도 회장 더 오래 하려고, 대의원들한테 맨날 돈 쓰고 밥 먹이고, 부정한 짓 해가지고 그걸 계속 연장 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딱 2번만 하게 해요, 2번만. 회장 4년 딱 8년 이상 하면 젊은 사람은 다 계속 돌아가야 된다. 자꾸 돌아가지고 골문을 썩잖아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우리가 김용 총재도 수십 년 동안 뭐 세계명 총재도 하고 대한태권도 회장도 하고 뭐 IOC원도 하고 국회의원 원장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대학 나온 사람 별 사람 없었어요. 요즘엔 대학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석박사도 너무나 많아요. 교수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일기 때 시대하고 다릅니다. 자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국회의원 원장도, 대한태권도 회장도, 태권도 진흥회장 이사장도, 세계명 총재도 국회의원 뽑듯이 4년 동안 딱 해가지고 잘못하면 처벌해야 돼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한 번 더 하게 해주고, 잘못하면 처벌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장들이 투표로서 결정되는, 이제는 228개 시도 회장들 전부 다 직선.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17개 시도의사 회장 직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관장들이 전부 다 전국 관장들 뽑으면 직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국회의원 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원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 오게 되는 연맹 회장들을 이사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대표 속에 있는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준리 같은 사람들. 태권도에 누가 보더라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선거인단 들어와서 투표해서 국회의원 뽑을 수 있도록, 원장 뽑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구단에서도 몇 명, 17개 시도에서도 몇 명, 체육관 관장 중에서도 몇 명,
여성 태권도 연맹에서도 1명. 그 다음에 태권도 학과가 뭐 많이 있죠. 한국 최대 용인대, 경희대. 거기 대학에 태권도 학장이나 총장 1명씩. 뭐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구성해서 직선으로 뽑으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시켜? 그래도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 장관이 누구 시켜? 그래도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 이동설이가 누구 시켜? 그래도 안 되게. 여러분들 손에서 국회의원장이 탄생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저는 탄생되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내가 70억을 예산을 배정해서 태권도 지능재단을 내려보냈어요. 70억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태권전하고 명문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하집으로 잘 지어가지고 8단 9단은 여기서 직접 원장이 단층을 수여하는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의식. 우리가 말하자면 목사 안수 받듯 장로 장립 받듯 어떤 의식을 통해서 멋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태권도 구단 예복 있잖아요. 원장은 교황처럼 멋있게 말이죠. 우리 이제 강신철 관장 있죠. 여러분 아시죠? 강신철 관장님. 그런 식으로 권위가 있고 좀 품위 있게 뭔가 뭐랄까요. 신비감 있는 정도의 그런 의복도 만들어서 국회의원 원장이 딱 주고 우리 모두 국회의원 원장을 존경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8단 9단을 받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의식을 반드시 거치고 8, 9단을 받고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받도록 인성교육을 받도록 내가 한번 그 자리에 가면 평생도록 회장하려고 그런 생각 없게끔 교육 제도를 통해 시스템화 시켜서 앞으로는 태권도 지도자들은 그런 인성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태권도가 100년 대계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체부 장관한테 하도 제가 그 태권도 관련해서 질책을 많이 하니까 문체부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태권도 국기를 만들고 의원님 때문에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1,800억을 태권도에 배정했는데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맨날 야단 맞춥니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1,8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1,800억 태권도 갖다 줍니까? 여러분의 태권도인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1,8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1,800억을 어떻게 쓰느냐? 저는 우리 태권도 역사 정립한 데 써야 된다고 봐요. 이 태권도가 중국의 파르마데스가 만들었는지 가라데에서 왔는지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지 아직 정립이 안 돼서 학자들이 태권도가 정통성, 정체성, 역사성을 완전히 우리 거라는 걸 갖다가 다시 무도적 가치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태권도가요. 좋은데 지금 스포츠화 되어 있거든요. 스포츠화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강을 하고 두 번째는 저 비디오 틀고 2강을 하죠. 그래서 우선은 태권도가 무도 태권도를 보고 해야 돼요. 무도 태권도.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나이가 65인데 제가 55년 전에 태권도 당수했거든요. 무도 태권도를 복원해야 돼요. 무도 태권도를 복원하고 도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도자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시합은 스포츠 태권도 아닙니까? 시합은 시합대로, 별도로. 그 다음에 태권도도 이제 프로 할 때가 됐어요. 프로 태권도. 제가 멕시코 가보니까 문대원 사범께서 멕시코 프로 태권도 시합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거기는 여기 우리 야구나 축구처럼 중계를 해요.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프로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태권도 만들어야 돼요. 중국의 태극권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노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태권도를 또 개발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시합하는 태권도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메달 좀 덜 따도 돼요. 아주 안 따도 돼요. 그 대신 무도성을 확보해야 돼. 그래야만 이 태권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면요, 스포츠로 가버리면 한국에 메달 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정규국의 위상은 완전히 저하돼요. 우리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도 태권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충효에 예절로 대하고 선배를 요즘에 선배 스승들한테 덤비잖아요. 선거전 벌어지면 스승도 까고 선배도 까고 인사도 잘 안 하고 태권도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거든요. 운동하다가 그렇게 빠따 맞고도 바로 그 다음날 가면 선배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A로 시작하고 A로 끝나야 되잖아요. 요즘에 태권도 한 사람도 잘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애들을 가르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국기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기 태권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김은용 총재,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 국기 태권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런 겁니다. 세계의 240개 국가 중에서요, 체육을 국기로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장기, 미국은 성조기. 뭐죠? 시간을 봐야 되나? 시계가 한국은 태극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기는 두 개입니다. 태극기하고 태권도하고. 태권도는 기술기자지만 이건 위대한 겁니다. 이게요.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체육을 국기로 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 배구, 골프, 배드민턴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권도를 국기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장들이 다 반대했어요. 씨름도 국기로 해달라고 별소리 다 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근데요,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무려 114명을 등록을 받습니다. 회비를 3만 원씩 냅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얘기해서 국회 태권도장을 만듭니다. 태권도장을 200평. 그리고 국회의원들 제가 직접 태권도 가르칩니다. 우리 김우도 교수님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태권도 연맹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졌던 시도 회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여러분? 왜 반발한지 압니까? 겁이 나거든. 그 자리 지키려면. 그 자리 지켜야 되는데, 막강한 국회에 말이지, 헌법기관인 장관급 116명이 태권도 연맹을 만드니까 겁이 나잖아요. 힘 쫙 국회로 오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게 자기 자리 때문에. 그래, 얼마나 반발했어요. 만약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을 안 만들었으면 국회 태권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국회의원 3명 서명 받기도 힘들어요. 최재춘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이사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안 됐잖아요. 100개 이상의 단체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단 한 명이 동의를 안 해줬어요. 제가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년 반 동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화장실 갔다 나와도 계속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차담하고
밥 먹고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요. 대한민국 제일 잘난 사람들을 뽑아놔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절대 자기 서명 안 해줍니다. 그걸 2년 동안을 제가 국기를 만들려고 작업했던 겁니다. 그건 지금 공개한데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돌아가신 김은용 총재였습니다. 김은용 총재가 2년 동안 저하고 여의도에서 밥 먹고 대화하면서 내가 못한 게 있는데 꼭 국기 태권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훈 총재가 네팔에서 국기 태권도를 지정하려고 그러니 우리 이 의원님께서 좀 꼭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기 전 회장께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부탁을 받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이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이제 원래 민주당 사람인데 안철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제가 국민의당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영호남이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제가 문화체육관광회 간사니까 간사는 힘이 셉니다. 간사가 3명입니다. 민주당 간사가 7간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 7명, 자유한국당 7명인데 간사 1명, 우리는 바른미래당 3명인데 간사 제가. 세 간사가 합의를 해야만이 국회 일정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태권도법 이거 법안 소위에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도 합의 안 해준다. 내가 국회의원 다음에 안 되더라도 한 1년 동안 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너 그러면 1년 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냥 스탑이에요. 회의가 안 되는 국회법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국기를 위해서 제가 저를 희생했어요. 나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그 간사들이 와서 사정했어요. 간사님, 태권도 도와줄 테니까 국회 좀 엽시다. 지금 이렇게 국회 못 열듯이요. 간사가 합의 안 하면 못 열어요. 원내대표 합의 안 하면 국회 못 열듯이 똑같아요. 상임위는 간사가 합의 안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기를 부렸어요. 태권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이에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태권도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3당 간사가 만나서 그러면 공청회 안 하기로. 공청회 하면요. 몇 년을 걸려요. 내 임기까지 못해요. 공청회 하면 축구연합회, 배구, 탁구 전부 다 불러가지고 공청회 하면 태권도 국기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축구 국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해버렸어요. 국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문체부 차관부터가 반대해요. 한 사람도 국기에 찬 사람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우리 보좌진들 9명인데 우리 보좌진이 회의를 하니까 의원님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인데 어떻게 국기를 또 하나 만듭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괜히 욕먹습니다. 문체부 직원 단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은 없어요. 국회 입법보좌관, 입법부에는요, 다 사법고 패스해가지고 부장판사도 나와 있고, 부장검사도 나와 있고, 그 법조인들이 수십 명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법적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기, 무슨 국기입니까? 이건 그냥 관습법으로 그냥 놔둬야지 법적으로 국기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봐도 그런 예도 없고 법률 체계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부터 절대 안 돼요. 아니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인데 태극기 어디 있어요? 저 태극기가 있는데 또 국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규에 안 됩니다. 한 명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된다는 사람 세 사람. 제가 된다 그랬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 태권도인들이 된다 그랬어요. 딱 세 사람만 된다는 걸 가지고 밀고 간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석지 기자님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자들도 안 되는데 저 사람 폭포싱 한다고. 제가 여기다가 내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법안 소위 들어가서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말했어요. 자, 왜 안 돼? 이랬어요. 내가. 야, 박근혜 대통령 누가 탄핵시켰어?
내가 반말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인 116명이 태권도 연맹에 가입돼 있고 228명이 서명을 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 228명을 일일이 다니면서 서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보좌관이 하냐입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228명을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받았어요. 서명을. 지금 이해찬 전 총리, 지금 민당 대표한 총리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가서 그냥 왜 왔어요? 아니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왜 왔어요? 아 그 인사하러 왔습니다. 또 권성동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가서 그냥 이렇게 계속 왜 왔어요? 아니 그 인사하러 왔다고. 내가 미친놈처럼 미쳐가지고 그 김진태 요즘에 대표 나온 그 있잖아요. 얼마나 까탈스러워요 그 양반. 가서 계속 내가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고 다니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서명 받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 228명을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았겠습니까? 서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법안 소위 때 그 얘기 한 겁니다. 야, 뭐가 안 돼? 대통령도 탄핵하면 3분의 2만 하면 되는데 80%가 서명인데 왜 안 돼? 그 논리로 따지고 왔어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왜 국기를 못 만들어? 228명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 서명을 받은 동기는 116명의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머리가 좀 돌아가요. 그 동력으로 228명 서명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안 소위 끝났어요. 상임위 전체 회의 때 가가지고 내가 원고를 가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전부 다 조금 삐딱한 사람 있잖아요. 의원님 중에서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축구협회 회장을 맡은 사람도 옛날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읽었어요. 이렇게. 아무 말 소리 못하게. 그래야 어떻게 됐겠어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 갔어요. 법사위원회. 법사위원회 가서 골치 아파요. 법사위원들이 또 골치 아파요. 여기서 제동거래요. 계속 타지. 아니, 왜 그럽니까? 아, 형님 왜 그럽니까? 아니, 난 국기 때문에 왔거든. 그러니까 그 안 도와줄 것 같은 권성동, 김진태가 앞장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권성동, 김진태 의원이요. 안 도와줄 것 같았거든. 내가 하도 고개를 숙이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김선동, 권성동, 김진태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태권도 도와준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미워해도 우리 동지들입니다. 태권도를 도와줬던 사람. 이해찬 총리 대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도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기를 만들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여러분 전화해주고 편지해줘야 돼요. 제일 공로자입니다. 자, 요즘 손혜원 의원 막 따지고 난리하죠. 그 양반 태권도 만든 데 공신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더라도 태권도 국기를 만든 데에는 그분들 다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 박물관에 228명의 명단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을 역사적으로 국기를 만들었던 사람들 이동석부터 쭉 228명을 명단을 옮겼어요. 그분들한테요. 자기 지역구 있으면 가서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법사위 가가지고 그 자리에 눈물을 부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안 되면 한번 패려고 말.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법사위 가가지고요.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작년 3월 30일 날 제가
국회 의정 당상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기를 태권도로 한다. 자, 논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국이 지금 태권도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그런데 얼마 전에 정도관 제2대 관장을 했던 김기동 박사를 만났는데 청도에 계신 분인데 지금 중국의 학교가 공립학교가 한 7만 개 정도 됐답니다. 그 거진 대부분 태권도 수련을 한답니다.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중국은 공자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의 공자 사상으로 통치가 됐어요. 충효회로. 충효예로 통치가 됐는데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가고 K-팝이 들어가고 한류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요.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문명과 신문명이 충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정체성이 혼란해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 태권도를 가르치면 딱 달라지거든요. 아니 뭐 자세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부터 고위층들이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태권도가 5천만 명이 넘어가니까 태권도가 자기 거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당수라고 했잖아요. 당수. 당자가 당나라 당자입니다. 당나라 팔마대사가 만들었다. 그래서 태권도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동북공정, 역사의 동북공정, 고구려가 발해가 자기 거라고 얘기한 만큼 태권도는 동북공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우리 거라고 그래 국회 지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내년에 가라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근데 태권도가 가라데하고 2021년에 IOC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유사 종목이 하나가 퇴출돼야 되는데 저는 태권도가 퇴출됐다고 봅니다. 자, 보십시다. 작년에 리우 올림픽 갔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직접 나왔어요. 엄청난 이벤트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리우 올림픽에 일본 6위 했습니다. 6위. 대한민국 몇 위 한지 아십니까? 몇 위 한지 아신 분? 8위 했습니다. 8위. 자, 이번 팔렘방 올림픽에 일본 몇 위 했습니까? 일본 2등 했습니다. 한국 몇 위 했습니까? 3등입니다. 일본한테 한 번도 20년 동안 밀린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림픽을 하는데 예산을 한국 체육보다도 4배나 더 많이 올렸습니다. 또 체육청을 만들었어요. 체육청장에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체육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일본의 가라데 경기장을 하는데 그건 천황배합니다. 천황배. 천황배 가라데 경기장에 일본 천황이 왔습니다. 수상이 온 것도 아니고 천황이 왔습니다. 부처가. 천황은 신입니다. 그 사람들. 신. 나는 국왕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천황대가 써있더라고요. 내가 가봤어요. 천황이 직접 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가라데 경기장에 가봤어요. 내가 가라데 경기장에 가가지고 가라데 연맹 총재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좀 봅시다.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완전히 일본에 비상이 걸렸어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총재 자격으로 갔는데 비상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 김희도 교수도 같이 갔죠? 무도관. 안 갔나요? 안 갔구나. 그같이 경기장 무도관이 대단한 데입니다. 말하자면. 거기가 말하자면 국립체육관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가라데 경기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 총재가 안 만나려고 그래서 딱 가서 만나서 악수하면서 아, 나 이동섭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다. 거기 서로 선물 교환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직접 제가 관람을 했어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폼씨 보고 가다라 그래도 가다. 손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가라데가. 근데 발기술은 우리한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우수합니다. 종합해 보면 태권도가 훨씬 우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당이 공천받을 때 똑똑한 사람이 공천받고 실력 있는 사람이 공천받고 그런 세상이 지금은 왔지만 옛날에는 오늘 저녁에 공천받아가 아침에 9시 공천장이 바꿔지는 세대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훨씬 앞서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IOC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 같이 아침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일본은 이미 유도가 올림픽 정점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국가 간의 균형 차원에서 안 맞습니다. 첫째. 두 번째, 태권도는 1억 5천만 명이고 그리고 태권도가 훨씬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근데 가라데가 지금 태권도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다. 그래서 위원장님, 내가 태권도 공인 구단으로서 얘기하는데 태권도 교육 계속 올림픽에 전속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독일 출신인데 동서독의 그 분당의 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남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동맹상제 입장에서 앞으로 남북 태권도가 하나 되고 또 올림픽도 공동 개최하고 그런 역사적 책무가 있으니 태권도가 계속 올림픽에 조속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와주기 바랍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저는 태권도 10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시면 10단 주잖아요. 근데 누가 10단을 줬는지 머리 잘 썼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보다 한 끝발 높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건 상당히 그것은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권도 10단입니다. 그래, 같은 식구라는 그런 개념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태권도가 상당히 우수하고 세계화되어 있고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태권도 그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죠? 아까 누가 보셨죠? 우리 예? 나와 있죠? 제가 얘기한 거 나와 있죠? 바흐 IOC 위원장이 그렇게 대답했죠? 박수 한번 안 보내주시나? 제가 IOC 위원들을 한 15명 정도 만났습니다. 장원 IOC 위원부터 시작해서 세르병 IOC 부위원장, 그 다음에 사리 에사야 IOC 위원, 그 다음에 우징크 IOC 위원 등등 해서 11대분을 만났는데 제가 외국을 나가면 대사한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의 IOC 위원을 좀 불러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IOC 위원을 만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국가에 있는 태권도 회장 우리 한국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만찬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3의 태권도 대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IOC 위원을 만나서 우리 지지를 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핀란드에 가서 사리 에사야 IOC 위원을 만나가지고 손 걸고 이렇게 태권도 지지한다고 IOC 위원하고 손 걸고 이렇게 도장 찍는 그런 퍼포먼스 하면서 나름대로 옛날에 김영삼 총재가 했던 것처럼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 일정으로 갈 때 조정훈 총재와 더불어서 세계 대회 때도 많이 다니는데 갈 때 저는 이코노믹 타고 다닙니다. 이코노믹. 제가 국회를 비행기 타고 가면 장관급의 의전을 받으면서 비즈니스 이상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코노믹 타고 다닙니다. 한 번은 어떨 때 갔는데 태권도 임원들하고 같이 외국을 가게 됐어요. 임원들은 전부 다 비즈니스 타고 가더라고. 나는 현역 국회의원이 이코노믹 타고 저 구석에서 타고 가니까 이 사람들 뒤쳐다보면서 안절부절해. 저 그렇게 그러고 다닙니다. 제가 태권도에 미쳐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태권도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IOC 위원도 만나고 그 지역 회장들도 만나서 설득하고 태권도가 올림픽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IOC를 비롯한 모든 그런 분위기를 잡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유럽의 47개국은 다 넘어갔습니다.
가라데. 프랑스를 비롯한 거진 40개국 이상이 가라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럽이 어떤 데입니까? 제일 IOC님도 많고 힘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김은용 총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있었죠. 박용선, 박용성 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승민 IOC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삼성이나 이런 데 스폰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대한민국 기업이 스폰서하면 바로 감옥 가요. 스폰서 안 하려고 그래요. 불법 자금을 지출하면 감옥 가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태권도가 아무리 우수해도 국력으로 IOC원이 3명입니다. 일본은. 우리는 1명입니다. 선수위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기사가 났어요. 아까 우리 이석재 대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4년 프랑스 올림픽에는 태권도가 가라데가 빠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 내년 2020년 도쿄올림픽 끝나고 2011년에 IOC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일강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2월 19일 날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직접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님 우리 국제관계에 있어서 IOC원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남한에는 김은용, 북한에는 장웅, 그 다음에 스페인에 사브란치 IOC 원장이 있어서 세 분이 세계 국제올림픽을 주도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능력은 있지만 젊잖아요. 선수위원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빨리 IOC원을 한 2명 정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일본은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가라데를 올림픽 정점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다. 국경 문제부터 심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세계 각국의 대사들 회의를 소집해서 대사들 한 분 한 분한테 각국의 IOC원을 접촉하고 설득해서 대사관이 멘트맨을 통해서 이걸 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태권도 1억 5천만 명의 우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통령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권도 한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을 저 말고도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시장 군수도 못 만나요. 국회의원들도 친소 관계에 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태권도는요 정치 영역으로 왔어요.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태권도인을 이끌고 가려면 정치에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기라니까요. 정치 영역이죠. 이제 국기가 됐어요 이게요. 태권도인만큼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존중해서 국기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간절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 지도자들이 시군구에서 군의원, 시의원 해야 돼요. 도의원 도전해야 돼요. 시장 군수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저 말고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국회의원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할 통로가 있나요?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 보니까 이렇게 사무관이 나가면 국회의원 원장이 벌벌거려. 이렇게 사무관한테 벌벌거려. 지금 제가 국회의원 되니까 장관도 막 제가 다 하잖아요. 제가 지나간 본회의 연설 때 제가 우리 보좌관들 앉혀놓고 태권도로 하겠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뭐 망신 당하려고 그럽니까? 본회의 연설은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후에 태권도로 대해서 연설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정을 얘기해야지 태권도를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다음에 선거 때 100%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의원님은 말이지 태권도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저 양반은 맨날 이거 이렇게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해야 돼. 준비하시오. 내가 본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태권도를 가지고 내가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국무총리를 계속 몰고 가니까 국무총리가 저하고 가깝습니다. 저도 민주당 때 사무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치는 정치니까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 질책을 해야 되잖아요. 태권도에 대해서 IOC 안 만드냐, 지원 안 하냐 막 몰고 가니까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보라 그랬더니 제가 손자가 100일이 넘었는데 키워서 태권도 꼭 시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배꼽 잡고 웃었어요. 제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태권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 원장을 잘 뽑아야 돼요. 뽑아서 원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잘 받들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앞으로 못 나섰잖아요. 올 농사를 잘 지어서 내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완전하게 가라데하고 차별을 보여야 돼요. 제가 그래서 도쿄에 가보니까 체육청을 방문하니까 체육청장이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체육부 장관도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다 만났어요. 자, 아베 총리도 만나고 왔어요. 사실 태권도 안 했으면 저는 태권도 안 했으면 그렇게 못해요. 오지 말라는데 쫓아가서 막 만났다니까. 근데 가보니까 문제는 이게 태권도 경기는 가라데 경기는 내년 어디서 하냐 무도관에서요. 도쿄 한가운데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하는 게 말하자면 가라데 경기. 우리는 거기서 있잖아요. 한 60km 떨어진 시바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얼마나 도장이 크냐면 한 2만 명이 들어가는데 홈 뚫렸어요. 자, 거기서요 태권도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중을 우리가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교민에 가가지고 보통 가면 교민들이 밥 사잖아요. 내가 밥 샀어요. 좀 봅시다. 교민들 회장 다 불러가지고 자, 태권도 경기 때 시바현까지 도쿄 있지 말고 좀 미안하지만 교민들 전부 다 응원부들 좀 오세요. 하겠다고 확답 받았어요. 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자, 도쿄올림픽 때 당신들이 최하고 10,000명만 보내주시오. 10,000명만 숙박을 어떻게 하게 그래서 간단하다. 텐트 가지고 와서 텐트 쳐라. 그냥 거기다 그냥 텐트 쳐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좀 봐주라. 내가 중국 관계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령도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교민들이 한 10,000명, 중국에서 한 10,000명, 우리는 얼마 가야 될까요? 20,000명 가야죠. 우리 건데 여러분 가야 돼요. 가서 그걸 채워서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눌러버려야 돼요. 그 분위기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그 분위기 가지고 IOC들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 말이지 회장도 아닌데 내가 이러고 다녀요. 미친놈처럼. 지금 현재 태권도 회장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맨날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만 하고 있잖아.
제가 국회의원인지 태권도 회장인지 관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태권도가 이번에 올림픽에 존속되고 국기원장을 제대로 뽑으면 제2의 태권도 도약시대가 올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기 영역대로 하자는 겁니다. 국교는 국교대로, 세계연맹 세계연맹대로,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협회대로. 제가 한번 김은영 총재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은영 총재 이후에. 김은영 총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가 불렀어요, 일부러. 자, 국회의원장 오시오. 이사장 오시오. 대한태권장 오세요. 세계연맹 총재님 오세요. 자, 이승환 국회의장 오세요. 조영기 회장 오세요. 김은영 총재님 오세요. 처음으로 제가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이 오라니까 오더라고, 다. 제가 좋은 데 가가지고, 밥을 비싼 데 가가지고, 내가 밥을 대접하면서 처음으로 모이게 했어요. 여의도 모식당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각 영역대로 하세요. 그래, 화합 좀 하십시오. 처음으로 제가 김은영 총재 물러나고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발전이 되겠어요. 제가 처음 모이게 한 겁니다. 제가 선배들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같이 이렇게 화합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멘텀을 만들고, 그 위에 또 조정훈 총재가 또 밥 사고, 돌아가면서 밥 사면서 이제 태권도 기관 단체장들을 만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번에 국회의원장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고궁 있는 고궁박물관에서 제가 또 소집을 했습니다. 다들 오십시오. 다 단체장들 다 오시라 해가지고 조정훈 총재, 최창신 회장, 오윤득 구속되기 전에 송청석 이사장, 그 다음에 이승환 문체부 국장 다 오라 해가지고 제가 국교 문제가 심각하니까 TF팀 만드세요. TF팀 만드세요.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인들은 못해, 서로 잘나가지고. 제가 강제로 했어요. 장관하고 얘기해가지고 TF팀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개혁 해야 된다. 그렇게 TF팀 만들어서 지금 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안이 나온 거예요. 또 말 안 들어, 국회의원. 말 안 들어. 내가 그랬어요. 정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 안 들면 국회의원 이사장부터 해임해버렸어요. 정부에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해임해버렸어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끌고 가는 방법을 내가 제시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또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국회의원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장관이나 차관하고 항상 얘기하면서 지금 안을 잘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 국회의원 원장 10명까지 뽑으면 안 됩니다. 최하 50명에서 100명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뽑고, 이사는, 집행 이사는 옛날에 국회의원 원장이나 이사장이 다 뽑았는데, 국회의원 원장과 이사장은 이사도 3분의 1만 뽑고, 3분의 2는 공모, 이 관장님들 공모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뽑는.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 원장이나 이사장이 마음대로 못해. 절대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앞으로 태권도협회 회장이 당선되면 이사들한테 신경 못 쓰고 이제 관장들한테 신경 써. 그럼 체육관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신경 써요. 여러분들이 투표할 거니까.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심사비를 받아가지고 돈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태권도협회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데 가서 지금 하나 얻어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연맹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심사를 받은 거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 사람들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태권도협회 건물이 하나가 없습니까? 어? 내가 용인 처인군데 용인에는 호남항해 건물도 있어. 호남항해 건물. 향해 건물도 있는데 대한태권도협회 건물이 없어. 세계인명 없어요. 아이고, 국교원 비가 샌다 해서 작년에 30억 갖다 줬어요. 국교원 맞죠? 미워도 국교원은 우리의 어머니 같은 그런 곳입니다. 국교원 내가 오연도 원장을 한참 많이 뺐어요. 청문회까지 세웠어요. 기후에 이해 안 했냐? 할 것 다 했는데 태권도들이 해야지. 내가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국교원을 때리면 태권도가 망가져. 여러분들이 투표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로. 절대 투표해야 돼. 누가 돈 주면 고맙더라고 돈 먹고 다른 사람 찍으면 돼. 정말 필요한 사람 찍어야 돼. 부회장부터. 그렇지 않고 내가 용인대 나왔으니까 용인대 사람 찍고 내가 한채 나와 한태 찍고 경희대 찍고 그러면 안 돼. 사람 보고 찍어야 돼. 아까 얘기 봤죠. 제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들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냥 가서 인사하니까 내가 그냥. 나는 자존심이 없으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나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도 인사를 잘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방금 이거 태권도 기네스북 행사 있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저거 국회를 빌려주지도 않아요. 10,000명이 시연해가지고 8,212명 하나로 틀리면 떨어뜨려요. 그 영국에서 기네스북에 나와가지고 8,212명 등록했어요. 왜 저걸 했냐? 재작년에 일본에서 가라데를 올림픽에 올리기 위해서 일본 도쿄에서 4,000명을 도복 올림픽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기네스북에 딱 등록해놨다? 화가 나잖아. 국회에서 10,00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 6.25 사변 이후에 서울의 항공기가 전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9대가 떴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저거 그냥 뜨는 거 아닙니다. 자, 공군사령관, 공군참모총장, 합참부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승인해야지 서울은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태권도를 위해서 비행기가 9대가 떠가지고 추가 비행한 거 보셨죠? 그건 태권도인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동섭이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태권도장을 25년 동안 직접 운영한 사람입니다. 태권도 관장을. 김은호 사무총장님, 제가 노원구 태권도 초대장 맞죠? 태권도장 내가 25년 한 거 맞죠? 여러분, 태권도 해가지고 내가 그 돈으로 애들 공부시키고 나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태권도 했다 헌신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아요. 하나하나 떨어지면 가슴이 털렁털렁 거려요. 100년도 안 된 체육관이 많아. 자, 그리고 동승자법 그거요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경찰청장한테 얘기하고 관계기관에 얘기하고 유예시키고 이번에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자, 국회의장이 태권도대회 처음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장이 태권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체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시범단 30명을 거느리고 미국, 뉴욕, 워싱턴, 멕시코 의회에서 시범까지 하고 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스라는 태권도 5단짜리가 우리가 남과 북이 한참 싸움할 때, 핵전쟁 할 때 평창동 올림픽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제가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갖다 드렸어요. 태권도인의 외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3.1절 대의가 통과됐습니다. 뉴욕 상하원에서 3.1절 운동, 3.1 운동의 유관순법이 통과됐어요. 자, 한국의 3.1절 운동이 왜 미국에서 통과됐을까요? 미국의 선교사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화학당을 만듭니다. 이화학당 이화대학입니다. 거기에 유관순 누나가 입학합니다. 유아이대 대학교로. 미국의 정신, 자유평화 인권을 공부했습니다. 자유평화 인권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3.1절 운동을, 만시운동을 벌입니다. 그렇게 순국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벌어졌지만 미국 정신입니다. 미국의 청동은 통조교 동성이고 하나님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관순 누나를 그리면서, 유관 열사를 그리면서 3.1절 대의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원 공부 보셨죠? 텔레비에. 그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김은용 총재의 며느리 김민선 뉴욕 회장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일 회장이 김민선 뉴욕 회장이 김은용 총재의 큰며느리입니다.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분도요, 간단치 않아요. 그런 게 태권도의 외교입니다. 태권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태권도를 지키는데 같이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기원이 정상화되면 세계연맹에서 단층 발급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조정은 총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총재님, 말이나 됩니까? 빨리 가서 막으세요. 그래서 조정은 총재님하고 이유석 아시아연맹 회장이 그걸 막았어요. 일단.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국기원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생각은 다음에 국기원장이 누가 되면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우선 5개 대륙, 베트남, 미국, 유럽, 오시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에 국기원 분원을 설치하세요. 앞으로 친소관계 가지고 단층 접수하면 안 됩니다. 국기원 분원장을 거기서 선출해가지고 국기원 분원장을 통해서만 국기원 단지를 받도록. 그럼 앞으로 209개국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기원이 확 세계를 장악해야 돼요. 세계연맹은 시간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국기원이 세계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걸 역할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만해야 돼요? 더 하고 싶은데 좀.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게 절대 국기원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서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관이 만들어지면 그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국기원 원장을 만들고 우리 국기원이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 피면서 태권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영하 사범 부부가 오셨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 모시고 최기훈 우리 구단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우리 안재훈 구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무쪼록 태권도는 하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서울에 오면 제가 국회의원 회관에 태권도장도 있고 또 국회 견학도 좀 오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항상 반갑게 잘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상욱 여기 태권도 재단 이사장님 참 인품이 있어요. 훌륭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고 앞으로 국기원이 이제 저 이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공항에 들어올 때 이제 태권도 그 동상 옆차기하는 동상이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여기 태권도에도 국기원 태권도 옆차기하는 동상 그 다음에
진천 태릉선수촌에 그 이경 회장이 자기가 수영 선수라고 수영하는 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빨리 때려치고 태권도 세우라고. 돈 말아주고. 그래가지고 진천 태릉선수촌에도 태권도 옆차게 하는 거지 예산 확보돼가지고 곧 세워집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이석재 대기자님이 계시는데 저분 정말 태권도 영양가 하나도 없잖아요. 욕만 먹고. 근데 저렇게 촬영하시고 우리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형님, 그리고 그 예의를 좀 잘 갖추고 우리 지도자부터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위계질서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태권도를 100년 대기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노력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섭 태권도 구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태권도원에서 지도자 교육을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이 인성교육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성질과 성품을 순화시키고 고미한 인격과 심신을 수련하는 것이 태권도 정신인데, 우리 지도자들에게 예절교육, 충효, 예를 가르침으로써 그 지도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충효, 예와 인의에 지신 태권도 정신을 갖다가 고양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태권도를 소중한 가치로 느끼고 우리 태권도 정신을 제자들한테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태권도로서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잘 활용하고 우리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원을 우리의 상징으로 여기고, 또 세계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태권도원에서 교육받고 또 태권도 100년 대기를 위해서 수련하고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태권도 지도자들이 태권도원을 자주 방문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태권도가 세계 속에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태권도의 본부고 우리의 태권도의 심장입니다. 태권도 국기원 원장을 비롯한 태권도 중심에 서서 세계 1억 5천만 명의 태권도를 지도해야 되고 또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국가기관인 태권도원이, 태권도 진흥재단이 함께 서포트하고 어드바이스 하면서 두 기관이 힘차게 태권도를 이끌고 갈 때 다시 제2의 태권도 부흥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원에서 용인대 화랑 태권도를 경영하는 이태훈 사범입니다. 오늘 연수를 오게 되어서 느낀 점은 태권도원이 이렇게 시설이 좋고 깨끗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태권도를 지원한다는 자체도 실감했습니다. 직접 와서. 그리고 또 연수를 받으면서 저희를 가르쳐주는 사범님들 태권도에 대한 열정, 애정, 걱정,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국기 태권도인, 우리나라의 태권도인, 세계적인 태권도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는 사범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섭 의원님의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은 태권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인들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감소되는 이 현실에서 태권도가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두 번째, 스포츠와 무도와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방향과, 또 중국의 우슈처럼 생활체육을 할 수 있던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국기원 중고교 태권도 수업 시범학교 사범 이학선입니다. 태권도원에 와서 승품단 심사
위원 연수 교육을 받고 있는데 태권도원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밥도 맛있고 시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강사님들께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고단자로서 새롭게 또 다가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동섭 의원님 특강이 있었는데 이동섭 의원님께서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태권도를 교과목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더 빠르게 더 나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태권도를 학교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권도 화이팅!